반갑습니다. 예전에 제가 찍었던 동영상 중에서 자궁근종의 원인과 그 다음에 뭐 예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찍었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자 그럼 자궁근종이 만약에 이제 발견이 되었다, 병원에 가셨는데 산부인과 선생님이 자궁근종이 몇 cm다, 몇 cm짜리가 몇 개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들으셨을 때 과연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궁근종의 치료에 대해서는 산부인과 선생님마다 제각각 조금씩 다른 어떤 기준들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 천편일률적으로 딱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술해야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또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주로 제일 많이 선택하는 치료 방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궁근종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 그럼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생리가 너무 심하게 양이 많다든지, 생리통이 너무 심하다든지, 또는 자궁의 혹이 자라면은 당연히 그 주변부를 압박하기 때문에 뭐 압통 같은 게 생기죠. 하복부, 그 다음에 옆구리가 아플 수도 있고, 소변 볼 때마다 뭐 불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 하실 때나 성관계 하실 때 그 혹 때문에 통증이, 성교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등등 통증이 나타나거나, 또는 이제 임신을 시도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시는데 자궁의 혹 때문에 임신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특히 자궁 내막이 이렇게 있는데 자궁 내막 조직 안쪽에 자궁 근종이 이렇게 돌출돼 있으면 수정란이 들어가서 착상을 할 위치가 좀 작아지겠죠. 그리고 이 혹 때문에 또 착상도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자궁 근종을 원인으로 해서 유산이 두 번, 세 번, 서너 번 이렇게 반복이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 그리고 또는 자궁의 근종의 크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고 있을 때, 이런 정도의 어떤 상황일 때 우리가 수술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증상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궁근종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본인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자궁근종은 제가 외래에서 초음파를 보면 거의 한 7, 80% 정도 이상 조그만한 근종 이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근종을 모조리 다 제거를 한다면 사실 저는 하루 종일 자궁근종만 제거하다가 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증상이 없는 자궁근종은 일단 치료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산부인과 선생님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병원을 잘 가셔야 되고. 자, 제가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첫 번째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임신을 하셔야 되는지, 앞으로 아기를 놓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미 나는 가족 계획이 다 끝나서 더 이상 임신이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이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임신을 하셔야 되거나 또는 아기를 꼭 놓아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자궁근종을 수술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은 일단은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궁근종을 수술적인 방법으로 제거를 해서 뭐 임신이 더 잘 되는 경우,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자궁 내막 안쪽으로 자궁근종이 돌출이 돼서 아기가 착상이 잘 안 돼서 계속 유산이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자궁근종을 제거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신에. 그렇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일 때 자궁근종을 제거를 하다가 자궁 근육층이나 자궁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자궁근종을 제거를 하고 난 이후 임신이 될 가능성과 자궁근종을 그대로 둔 채로 임신이 될 가능성, 어느 쪽이 더 높냐면은 자궁근종을 손을 대지 않고 내버려 둔 채로 임신을 시도하시는 것이 사실은 임신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궁근종이 본인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특별하게 아기가 착상하거나 아기가 자라는데 문제가 될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라고 그러면 사실 그냥 지켜보시는 게 맞습니다. 굳이 치료를 하신다 그러면 수술적인 방법 말고 뭐 일시적인 약물 치료라든지 호르몬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로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나는 더 이상 아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아기를 가질 필요 없다. 아기 다 나왔다. 이미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폐경되기 전이시냐, 폐경되고 난 이후냐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은 요즘은 이렇게 나누지 않고 아기를 놓아야 되는 분과 놓지 않아야 되는 분 정도만 제가 구별하고 폐경 전후냐 이런 것은 제가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드실수록 사실 자궁이 필요하거든요. 왜 자궁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그냥 간단하게 해보시면 자궁이 여기 있고 양쪽에 나팔관이 있고 그리고 앞에 방광이 있고 뒤쪽에 직장이 있습니다. 이 자궁이 이 모든 장기들을 중간 센터에서 딱 지키면서 서로 지지를 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데 자궁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이 방광 옆에 나팔관 그다음 골반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 인대들 직장까지 지지할 곳이 없어져 버리겠죠. 젊었을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증상이. 근데 나이가 60, 70, 80 이렇게 넘어가시면 당연히 지지할 곳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래쪽으로 처지게 되고 요실금, 그 다음에 직장탈, 방광탈, 뭐 질벽도 늘어나고 골반도 밑으로 처지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자궁을 되도록이면 보존하는 쪽으로 사실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궁을 드러내는 방법, 뭐 자궁 전자궁 적출술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내시경으로 자궁 위쪽 부분을 제거를 하고 밑으로 자궁을 꺼내는 TLH 이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 밑으로 자궁을 꺼내는 방법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궁을 제거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는 자궁을 보존하면서 자궁에 있는 자궁 근종만 내시경으로 제거를 하는 또는 내시경으로 제거가 힘든 경우에는 우리가 의사의 손으로 직접 조금 개복을 하고 자궁혹을 드러내는 이런 방법을 선호를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하이프라는 시술 방법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사실 하이프가 나오기 이전에 꽤 십몇 년 전쯤인가 그 하이프와 비슷한 어떤 장비가 산부인과 쪽에 사실 소개돼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보면서 아주 가느다란 막대를 자궁 근종에 직접 꼽아 넣고 원리는 비슷합니다. 하이프랑 꼽아 넣고 그 중간에 있는 열을 가지고 자궁 근종을 괴살시킨다. 하이프도 외부에서 초음파를 한 곳에 자궁 근종에 집중을 해서 그쪽 부분을 괴살시킨다. 거의 같은 원리죠. 그런데 십수년 전에 했던 그 시술이 우리가 보통 마이오라이시스라는 그런 시술인데 그 시술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자궁 근종을 제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자궁 근종이 줄어드는 듯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자궁 근종이 커져버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고 수술의 부작용, 그러니까 시술의 부작용으로 그 열 때문에 주변이 유착이 된다든지 장의 천공이 온다든지 그리고 다시 부풀어 올랐던 그 자궁 근종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 들어갔을 때 자궁 근종이 원래 그렇게 그 자궁벽과 이렇게 잘 떨어지지 않는 조직은 아닙니다. 쉽게 잘 떨어지는데 너무나 쉽게 떨어지는 조직이 너무 끈끈하게 막 엉망으로 붙어 있어서 수술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십수년 전에 우리가 썼던 산부인과에 썼던 마이오라이시스가 사실은 퍼지지 못하고 중단이 됐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수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하이프도 사실 대부분의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예전에 썼던 그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병원에서는 하이프 장비를 썼지만 이제 대부분의 산부인과에서는 하이프 장비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하이프의 시술을 받고 나신 이후에 다시 혹이 자라서 어쩔 수 없이 수술하러 병원에 오신 분들의 대부분이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심각한 유착과 여러 가지 손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수술이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하이프에 대한 뭐 이제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저는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하이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궁성근증이나 이런 데 조금 도움이 되기도 한다라는 보고들도 있지만 미국이나 또 세계 학회에서
권유하기는 아직까지도 임신을 시도하시려고 하는 또는 아기를 놓아야 되는 산모분들 또는 미혼 여성들에게 하이프는 권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들 유익한 동영상 제작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거기다가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